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K리그와 J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광주와 김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12위의 광주입니다. K리그 잔류에 실패했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강등할 만한 팀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조나탄의 전력 이탈, 몰스패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좋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전의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다시금 1부 리그 승격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팀입니다. 불안감이 다분한 수비 라인이고요. 지난 시즌 경기 후반 시간대에 실점 혹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패배를 내준 경우가 잦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공격진들의 활약은 준수했으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집중력 저하를 드러내면서 실점을 제공했죠. 리그 내 최다 실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방 저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정효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다소 거칠 수 있으나 지저분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출사표를 밝히면서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인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실점 최소화를 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시즌 K3 리그 2위의 김포입니다. K2 리그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첫 프로 무대를 밟는 것으로 선전을 예상하기는 어렵죠. 다만 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탄탄한 스쿼드 구성에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신생팀이라 할 수 있기에 조직력과 전력 차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배후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수 출신인 고정훈 감독 지휘하 공격적으로 나서며 득점 생산을 노릴 것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인해 좌우 측면과 3, 4선 사이에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다분하죠. 더불어 전체적으로 팀을 개편한 만큼 세부적인 전술이 부족할 터입니다. 광주가 이전만큼의 공격력을 보이진 못하겠으나 확실한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실점에 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새로운 무대에서의 첫 스타트입니다. K리그 잔류에 실패한 광주와 상위 리그 승격에 성공한 김포죠. 핵심 공격수 엄원상의 이적이 확실시되면서 이전만큼의 공격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광주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기력과 전력만큼은 확실히 우세하죠. 김포가 새로운 무대에 들어서며 전체적인 팀 개편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전력 차이와 함께 조직력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운영 면에서 다소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2.5 언더 접근과 함께 광주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후쿠오카와 주빌로이 와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8위의 아비스파입니다. 지난 시즌 승격팀에도 불구하고 돌풍을 일으키며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4-4-2 플랫을 활용하여 전형적인 역습 축구를 감행했는데요. 평균 점유율이 4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가면서 최전방 델가도와 유아의 피지컬을 활용하여 헤딩과 세컨볼에 집중하는 단순한 패턴을 가져갑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득점왕 루키안을 영입하며 공격진 보강에 성공하면서 기존 전술과의 시너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찬스 메이킹 비율이 수비진에서 넘어오는 크로스가 가장 많을 정도로 선굵은 운영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들의 패턴이 주요하다면 경기 후반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역습을 통한 1, 2득점 생산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촘촘한 간격과 수비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가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요. 특히 중원에서 히로유키가 경기당 인터셉트가 무려 17개나 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1차 저지를 10분 수행합니다. 포백 라인 역시 기민한 라인 컨트롤을 가져가는 만큼 이번 라운드에서도 무실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2부 리그 1위의 주빌로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3시즌 만에 다시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3-4-2-1 플랫을 활용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나섰죠. 수비 시에는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고 공격 시에 윙백 자원들의 전진으로 공격진의 수적 우세를 가져갑니다. 좌우 측면을 활용하여 크로스 패턴이 주 공격을 이루는데 일선에서 루키안이 탄탄한 피지컬을 활용해 공격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기에 그의 공백은 팀 공격에 있어서 상당한 치명타입니다. 주포가 빠지고 새로운 영입생들이 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무득점에 묶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야스히로, 유토, 마사야의 중원, 코어가 1차 저지를 10번 수행하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경기당 인터셉트가 평균 10개로 적극적인 압박이 주요하죠. 다만 약점은 측면입니다.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잦다 보니 측 후방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상대에게 역습 및 크로스 허용을 통한 실점이 많습니다. 상대가 롱볼을 통한 역습에 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점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홈승 2.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아비스파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는 탓에 대량 득점과는 거리가 먼 팀입니다. 주벨로가 역시 좌우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패턴을 전개하지만 주포가 상대팀으로 이적한 만큼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상당한 가운데 상대의 견고한 수비를 뚫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저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바 오사카와 가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13위의 간바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권경원과 마사타를 영입하며 중앙수비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4-4-2를 활용했지만 3-4-1-2로 변화를 꾀하면서 효과를 보며 경기력 상승에 일조했죠. 주된 실점 루트는 크로스입니다. 측면에서 적절한 압박을 가하지 못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곧 실점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센터백들의 제공권 역시 미흡한 탓에 세트피스에서 실점 허용 역시 9골이고요. 그러기에 권경원, 마사타의 영입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호흡적인 측면은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지난 시즌 수비 지표가 모두 하위권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1, 2실점 허용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지난 시즌 4위의 가시마입니다.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했지만 그들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대회에서 한 차례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기에 가히 암흑기라 칭할 수 있을 정도죠. 올 시즌에 앞서 스위스 출신 와일러 감독을 선임하며 올 시즌에 대한 각오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수비진에 큰 변화 생겼습니다. 주전 센터백 듀오인 토모야, 코키가 팀을 떠났지만 김민태와 세키가와를 수혈하며 오히려 더 나은 수비진을 구성하게 됐죠. 다만 두 선수의 호흡적인 측면은 여전히 미지수지만 근래 보여준 퍼포먼스를 고려한다면 더 나은 수비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실점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정승 2.5 오버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력 보강을 통해 가시마가 리그 최강에 버금가는 공격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에 좋은 화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화력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간바 역시 수비 보강에 성공하며 지난 시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으나 그들의 호흡적인 측면과 측면 수비의 약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득점 위주의 원정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사간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11위의 산프레체입니다. 그리스 국가대표 출신 감독 미하엘 스키베를 데려오며 팀 재구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시즌 3-4-2-1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갔는데요. 최전방 주니올의 득점 페이스가 저조했지만 이선 자원들과 타 자원들의 득점 분포가 고르게 되면서 포지션 곳곳에 득점력을 갖춘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중앙에서의 짧고 세밀한 플레이를 통해 윗선 자원들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가 돋보이고 공격 전개를 통해 슈팅으로 전환하는 비율 또한 리그 4위였습니다. 세트피스 에서 13골을 득점할 정도로 제공권 다툼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이고요. 비슷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1, 2득점 생산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7위의 사간도스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스쿼드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에이스 히쿠치와 수비의 중심인 에두아르도 등 주력 선수들이 이적했고 몇몇 선수들 수혈이 있었지만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난 시즌 3-3-2-2라는 다소 독특한 포메이션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감행했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전술에 비해 전반적인 공격 지표가 낮았고 히쿠치가 공격진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천병 역할을 담당했기에 그의 공백은 매우 뼈아팠습니다. 유키 가다메를 영입하긴 했으나 그들의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고요. 최대 1득점 정도의 선을 긋겠습니다. 홈승 2.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프레체가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면서 선수들의 전술 적응이 바로 될 수 있을진 미지수인데요. 윗선 자원들의 세밀한 연계를 통해 1, 2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간도스는 변칙 포메이션을 활용해 수비에 무게를 두며 역습을 감행하겠지만 주축 자원들의 공백과 원정 기복으로 난전을 꾀하기 어렵겠습니다. 저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미즈 에스펄스와 삿포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14위의 시미즈입니다. 지난 시즌 말미 4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며 좋은 흐름 속에 시즌을 끝마쳤습니다. 4-4-2 플랫을 활용하여 역습 축구를 감행했는데요. 특히 좌측을 경유하는 역습이 주 공격 패턴을 이루는데 주니오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을 통해 공격 옵션을 생산합니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력은 저조한 편이고요. 최전방 티아고가 분전하고 있지만 유이와 주니오 등 이선 자원들의 결정력이 발목을 잡습니다. 타 자원들의 페이스가 저조하다 보니 티아고가 고립됐을 시 대처 방안 역시
미흡합니다. 그나마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통해 21골을 득점한 점은 단조로운 패턴을 전개한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최대 1득점에 묶일 공산이 높고요. 지난 시즌 10위의 사포로입니다. 올 시즌 샤비엘과 다이오쿠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며 전력 보강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 줄곧 3백을 활용하여 중원을 두껍게 가져갔는데 58%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로 좌측 공격 루트를 통해 공격 전개에 나섭니다. 전방에 로페스의 순도 높은 결정력을 바탕으로 좌우 윙백 자원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며 경기당 평균 15개의 크로스를 사용하고요. 세트피스에서도 13골을 득점할 만큼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는 점 역시 다음 경기 상대의 제공권 약세와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1, 2득점 생산은 충분할 전망입니다. 원정승 2.5 오버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미즈가 지난 시즌 약점이었던 수비력에서 개선이 있지 않는다면 또다시 실점의 위험이 높습니다. 공격 역시 크로스 및 세트피스 이외의 패턴이 부족하고요. 사포르는 측면을 활용하여 윗선 자원들의 순도 높은 결정력으로 상대 골문을 노리겠다는 심산입니다. 다득점 위주의 원정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입니다. 다만 오사카만 만나면 유독 작아지죠. 지난 12번의 맞대결에서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오사카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인데요. 4-2-3-1 플랫을 활용하여 64.9%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합니다.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중앙을 거치는 세밀한 연계 플레이가 돋보이고요. 중앙 공격이 33.7%를 보이며 다카히로 타쿠야가 중원에서 압박을 유연하게 벗어나며 중원으로 볼 방출에 성공합니다. 주니오가 공격의 구심점을 담당하며 좌우 측면 자원들의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을 통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파이널 서드부터 패스 성공률이 리그 1위에 달할 만큼 우수한 연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주포 마에다가 셀틱으로 임대를 떠나 있기에 공백이 느껴지겠지만 이들의 시너지가 묻어나올 수 있다면 1득점 생산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리그 12위의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핵심 수비수 세코가 크리스오퍼로 떠나며 수비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타치야와 쇼가 각각 이적과 복귀로 팀에 합류했지만 세코의 전력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고요. 4-4-2 플랫을 활용하여 전방 압박을 가져가지만 성공률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상대의 탈 압박에 벗겨지는 순간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특히 리드를 내줬을 경우 공격적인 전술을 감행하며 수비 불안이라는 단점이 뒤따르죠. 이번 라운드 역시 비슷한 수비 기조가 이어진다면 1실점 허용은 불가피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1 핸디페이입니다. 주포 마에다가 빠진 요코하마가 천적 오사카를 1라운드부터 만나죠. 유독 오사카만 만나면 공격력에 있어서 아쉬웠던 상황에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오사카 역시 세코가 떠나면서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요코하마만 만나면 특유의 짜임새 있는 수비력을 선보이며 좋은 경기력을 펼칠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난전을 꾀할 가능성이 높죠.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 일정이 아니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